자, 그 다음 이제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항등식. 항등식이란 건 여러분들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알고 있죠? 그쵸? 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쵸?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러니까 어쩔 때 성립하는 등식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 그러고요. 어떨 때, 그러니까 특정, 그때 성립하는 등식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방정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지. 2x 플러스 1이 5다. 이런 것들은 항상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x가 얼마일 때만 2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그래서 그 특정한 때, 언제? x가 2일 때. 그리고 우린 이거를 바로 그 특정한 때, 근이라 그러죠. 그죠? 어쨌든 이 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 방정식이라는 것과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서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 항등식이란 것은 x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임의의 x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x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x값에 대하여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라고 할 것이다? 아, 이런 내용을 보시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반드시 읽어줄 거예요. 알겠죠? x에 대한 항등식. 요 말뜻 다 보면 우리 한국인이니까 모국어잖아, 모국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라는 말들을 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철칙이 있는데 그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하여 항상 정리하자. 요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주인공이 x라는 거거든. 그래서 x에 대하여 항상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 오름차순 정리하진 않겠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1, 2, 3, 4, 5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두시고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 뭐 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노베인 친구들은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써놨거든. 또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잠깐 하나만 볼게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데 얘가 항등식이 되고 싶대. 그러니까 여기 x랑 여기 x에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요거 a값 0, b값 0, c값 0이 돼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쵸? 됩니까? 됐죠? 근데 그 내용을 쌤이 여기다가 직관적으로 좀 느낌이 안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봤어요. x 0도 넣어봤고 1도 넣어봤고 마이너스 1도 넣어봤어. 내가 여기에 있는 이러한 값들을 왜 넣어봤니? 왜 넣어봤니?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x에 아이고 진짜 개모수죠. x에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거나 넣은 거야. 0, 1, 마이너스 1. 쌤 이것만 넣어야 돼요? 아니,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너가 원하면 2분의 7 같은 거 넣어도 괜찮고요. 루트 7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은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100 넣어도 되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풀지 않고 그냥 내가 좀 간단한 숫자들 위주로 넣어본 거예요.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것만 좀 설명해 줄게. 여기 A0, A1, A2, AN-1, AM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뭐 모르는 숫자 나오면 사실 뭐 모르는 거 A, 모르는 숫자 B, 모르는 숫자 C, 모르는 숫자 D 이렇게 막 다 쓸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n차의 개수, n-1차의 개수, n-2차의 개수, 그리고 여기 상수까지 해가지고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 A, B, C, D, E, F, G 뭐 알파벳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0번째 거, 첫 번째 거 숫자, 두 번째 거 숫자, n-1번째 거 숫자, n번째 거 숫자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준 것 뿐입니다. 괜찮겠죠?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항등식을 배우는 이유가 나왔어요. 자, 사실 항등식이라는 건 왜 배우냐면은 항등식은
항등식은 항상 성립해요. 그쵸? 여기다 다시 쓸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 쓸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죠. 그쵸? 항상 성립하므로 x값을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면 개수를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놈이 지금 항등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항등식이잖아. 그래서 x값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a, b, c 이런 것들의 값에 개수 a 2차항의 개수, b 1차항의 개수, c 상수항 이렇게 개수에 관심을 갖는 게 항등식의 성질이야. 그래서 이 항등식의 성질에서 개수에 관심을 갖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개수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개수 비교법.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 요 두 가지를 할 거고 요 개수를 구하는 거라서 얘들아 근데 개수를 구하는 건데 개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미정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미정 개수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뭐 미정이 사람이 아니라 그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 해서 미정개수법이라는 게 있고 쌤이 썼던 것처럼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여기에 1번, 2번 각각 나와 있죠? 그쵸? 자, 개수비교법 한번 읽어봅시다. 항등식에서는 동명의 개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개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교과서적인 말을 쌤이 써놓긴 했지만 그냥 개수가 같으면 돼요. 개수가 같으면 돼요. 어떻게? 같은 차수끼리의 개수가 같으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치대입법을 읽어볼까요? 문자의 임의의 값을 대입하여도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의 정의, 그치? 그거를 이용하여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거냐면 적절한 숫자겠죠, 수치를 x에 대입하여 개수를 구한다.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넣어서 개수를 대입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연립의 그 뭐라 그럴까 연립의 과정이 그 필수 불가결하거든요.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필수 불가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밑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봅시다. 자, 여기 가지고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래요. 오케이,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써볼 수 있을 텐데 먼저 개수비교법 봅시다. 보니까 여기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2차항과 여기 1차항과 상수항이 있고 여기도 1차항 상수항 여기 상수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비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 우변의 식을 뭐 한 거냐면 전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우변의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쵸?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x제곱 쌤이 아까 같은 차수끼리 비교하면 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2차 똑같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1차의 개수가 a-2인데 여기 1차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예요? a-2라는 게 마이너스 3이 되더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상수항 2와 여기 있는 상수항 누구 같으면 되는 거야? 1 빼기 a 플러스 b가 같으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위에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b 값은 얼마가 되겠어?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괜찮겠습니까? 됐죠? 네. 그 다음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을 볼 건데 이 수치대입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숫자를 넣을 거라고요? 적절한 숫자를 넣을 거예요. 적절한 숫자를 넣을 거야. 근데 이 적절한 숫자란 말이 사실 되게 좀 애매모호해. 아니 뭐가 적절하고 뭐가 적절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적을 보시면 알지. 우리는 개수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주어진 식에서 개수를 구할 건데 요 a 값과 b 값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여기 A 값과 B 값을 어떻게 구할까? 근데, X에다 1을 넣어보면, 여기 1 넣어주면 0 되고요. 여기도 0 되니까, 요 우변의 결과가 B밖에 안 남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좌변에다 1 넣어주면, 우변은 0, 0, B만 남으니까, 좌변 1 대입한 값, 얼마야? 1, 마 3, 이니까 0이죠? 그래서 B 값이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셈이 요 쪽에다가 x대 0을 넣었는데 사실 이거 뭐 의미가 없어. 얘는 이제 봐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인데 얘가 x 빼기 1의 제곱이고 a의 x 빼기 1이고 b가 0이니까 이제 안 쓸게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발작 버튼 눌러가지고 선생님 저 여기다 죽이고 싶은데요 해서 x에 1 넣을 필요가 없죠. 1 넣어버리면 요 a가 사라져버리잖아. 0이 돼버리잖아. 그치? A 쪽이 여기 사라져버리지? 그러니까 A 값을 구하는 것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X에다 1 넣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숫자를 대입한 거지. 그래서 내가 숫자를 대입할 건데 여기 문제집에서는 0을 대입한 것이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2를 대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X에다 2 대입해 보세요. 2를 대입해 주시면 여기는 4 빼기 6 플러스 2가 되고 2 넣어주니까 여기 1이고 여기는 A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이해됐죠? 그러니까 적절한 숫자를 여러분들이 식을 보시면서 판단을 잘 해줘야 돼요. 식을 보시면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 예제 13번을 볼게요. 자, 다항식 요 놈을 갖다가 얘놈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가 되도록 A, B 값을 결정하시오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누는 식이 나왔으니까 이 식을 갖다 써볼 수 있겠지? 자, 요 3, 4식을 갖다가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 그러면 자, 얘를 나눴을 때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가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얘들아, 이 나누기라는 식은 항상 항등식이거든? 왜냐면 이 식을 갖다가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 그러니까 x 값이 뭐가 되더라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여기 뭐 a 값과 b 값을 알기 위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지. 그쵸?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뭐 1 같은 거, 0 같은 거 넣어봐서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A 값과 B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봐봐. 일단은 내가 여기 X에다가 0 같은 걸 넣어보면 0, 0, 0인데 마이너스 1이야. 일단 A, B가 사라져갖고 좀 느낌이 안 좋긴 한데,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QX가 지금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쵸? QX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숫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 넣어서 한번 계산해보고, 뭐 마이너스 1도 넣어서 한번 계산해봐가지고 A, B를 구하려고 해도 사실 요 우변에 있는 QX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난 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QX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세팅해야 돼요. 그쵸? QX라는 것을 반드시 세팅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반드시 세팅을 해야 돼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그 세팅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세팅했을까? 보시면 3차식인데 2차로 나누었으니까 당연히 몫은 1차의 형태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x제곱이거든? 근데 여기 x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곱해가지고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개수 1이고 개수 1이니까 여기 qx도 반드시 x 1차항의 개수가 1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c는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쓴 거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딱 써놓고 나시니까 요 3차식을 나눴을 때 몫이고요, 나머지군요 라고 쓸 수 있으며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원래 하던 대로 A값과 B값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숫자들을 넣어보면 될 거야.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 미친 듯이 전개해서 좌변의 개수와 우변의 개수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수치 대입을 조금 했네요. 그쵸? 0 대입해가지고 수치 대입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고요. 뭐 아니면 개수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선택, 여러분들의 자유야.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개하는 게 조금 너무 노가다스럽지 않을까?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전개하는 게 좀 귀찮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적절한 숫자 넣어봐야지 해가지고 x에다 0 넣어보면 0, 0, 0,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0, 0, 마이너스 1인데 여기 c만 남지? 그래서 마이너스 c에 마이너스 3이야. 그게 마이너스 2야. 해가지고 c 값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c 값 구했지? 그러고서 또 쌤이 여기다 보니까 얘는 전개를 했거든요. 전개를 했거든? 근데 전개 안 하고 이제 x에다가 뭐 1을 넣어보시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같은 것도 넣어봐서 a 값과 b 값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해보시면 될 거야. 그래도 좀 풀어줄까? C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이 주어진 식을 쌤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이 주어진 식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그리고 bx 빼기 1이고요. 그것이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1 그리고 x c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x 빼기 3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놓고 내가 숫자로 대입할 거야. 이제 A 값과 B 값을 구할 거잖아. A 값과 B 값 구할 거니까 0 넣으면 안 되겠지. 사라지니까. 적절한 숫자가 아니야. 1을 넣어보시면 이놈의 결과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1 넣어주니까 1 플러스 2 빼기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에 1 빼기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A 플러스 B라는 것은 계산을 좀 해보자.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겠네요. 될 것이고 이번엔 x에다가 뭐 2를 넣어도 되고 나는 마이너스 1도 넣어볼게. 숫자가 가급적이면 작은 게 좋잖아.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빼기 1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넣은 거 이제 좀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이놈의 결과는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거기다가 아이고 근데 마이너스 잘렸어.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a 빼기 b라는 결과는 2인데 넘어와서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우리가 연립을 진행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2a가 마이너스 2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같은 풀이는 개수를 비교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개를 열심히 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 항등식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나머지 정리하는 것과 인수 정리라는 거예요. 자,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항식 fx를 갖다가 어떠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발생할 건데 보시면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반드시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상수라서 그냥 R1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그쵸?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쌤이 조금 써보면 실제로 써보면 fx를 갖다가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R1이 있을 텐데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나머지에 관심이 있는 거야. 나머지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 부분을 죽이자.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 내가 나머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목적을 죽일 거거든. 그러려면은 x에다가 a를 넣어주면 여기가 이제 0 되니까 사라진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x값 a를 대입하게 됩니다. 대입해주면 fa라는 것은 여기 0에다가 계산돼서 r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가 그냥 fa 값이구나. a를 넣어주면 나머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도 보시면 fx를 갖다가 ax 빼기 b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몫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지금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R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괜찮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에 관심이 있다면 이 목적 부분을 죽이는 게 좋기 때문에 x에다 얼마나 넣어줘야 될까라고 한다면 x에다가 a분의 b를 넣어주면 a 곱하기 a분의 b 빼기 b니까 이게 사라지죠. 그래서 x에다 얼마를 대입한다? a분의 b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해 주시면 좌변은 f의 a분의 b가 될 것이고 우변은 0에다가 r2가 이렇게 나오는 나머지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핵심은 뭐라고요? 목적 부분을 죽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 14번을 잠깐 볼게요. 예제 14번.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하나씩 써봅시다. 어떻게? 첫 번째, x-1로 나누었을 때,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먼저 써보시면, 색깔을 바꿔서, 얘를 써보시면, 요 놈의 내용은 이렇게 되겠지. fx는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게 q1x라 쓸게요.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식 두 번째 있는 요식을 한번 써보시면 얘로 써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fx를 갖다가 x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또 다른 목 q2x가 나오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요식을 잘 보시면 요식에서는 자, 몇 차식으로 나누었습니까? 2차식으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써보면 fx를 x 빼기 1, x 플러스 2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라는 게 이제 q3x 이렇게 있을 것이고 나누는 식을 보니까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보다 나머지가 작은 차수가 낮을 거야.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ax 플러스 b 해서 요 놈을 갖다가 나머지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겠지. 이게 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 봐봐.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랬으니까 여기 a 값과 b 값만 알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넣어봐서 어차피 이거 항등식이니까 a, b 개수를 구해야 돼서 개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을 활용해 볼 수 있을 텐데 q를 모르거든. 그치? 여기도 q 모르고 여기도 q 모르고 여기도 q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 부분을 다 죽이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목적을 죽입시다. 그러니까 여기 목 죽이려면 x에다 1을 넣어주는 게 좋겠지? 그러면은 좌변은 f1이고 우변은 사라져서 f1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죽이기 위해서 x에다가 누굴 대입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f 마이너스 2가 플러스 3이라고 또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요 식을 보니까 여기도 목적을 죽여야 되거든. 근데 목적 죽이려면은 여기가 0 되면 되니까 0 되는 값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1 넣어도 0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크게 두 가지 x에다가 1도 한번 넣어볼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럼 좌변은 f1이 되고요. 그 값이 사라지면서 a 플러스 b만 되는데 우리 f1이라는 게 얼마인지 위에서 보라색에서 구했거든요. 보라색에서 얼마나 있죠? 보라색 f1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 이제는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 좌변은 f의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우변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될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파란색의 결과에 의해서 위에 파란색의 결과에 의해서 f-2라는 것이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의 값이 3이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값도 3이다 쓸 수가 있겠죠. 3을 잘 못 쓰나봐. 3이다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뭐 해주면 되겠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연립해주면 a 값이 나오고 b 값도 나오겠지? 그럼 a 값, b 값 나오니까 나머지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인수정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인수정리라는 것은 여기다 써볼게. 자, 인수정리라는 것은 사실 또 이제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빵인 나머지 정리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자세한 건 뒷페이지 가서 봅시다. 자, fx가 이제 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지금 얼마란 소리야?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가 0이란 소리죠. 그쵸?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qx가 있고 나머지가 빵이니까 요 목적 부분 지우는 것 x에다 a를 넣어주면 fa 값 그것이 바로 0이라는 걸 쓸 수 있겠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쵸? 네. 요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란 소리구나.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란 소리구나. 라고 쓸 수가 있고요. 한번 쓸까요? 그냥 여러분. 말로 하려니까 좀 추상적이어서 힘들 것 같네.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 자,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얼마? 지금 0인 상태예요. 0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인데 이걸 보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다는 거지. 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FA가 얼마다? 0이다. 왜? A를 넣어주면 여기가 사라지니까 0밖에 없거든. 그치?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런 말을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 fx는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다. 혹은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줄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이러한 말도 있어요.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요러한 말도 있습니다. 인수로 갖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이게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검은색 식을 다시 보시면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봐봐. 나머지가 0이야. 그러니까 x 빼기 a랑 qx라는 식이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x 빼기 a랑 qx라는 식을 둘이 곱했을 때 fx가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둘이 곱했을 때 fx가 되는 거라고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fx를 갖다가 분해했더니 인수분해를 이렇게 두 개로 했더니 x 빼기 a라는 인수 하나와 qx라는 인수, qx는 누군지 몰라 아직, 그치? 그놈으로 나오더라. 아, 그러니까 요놈의 관점을 요렇게 봐달란 소리지. 요놈이 이렇게 두 가지로 뭐가 되었다? 인수분해되었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인수분해되었을 때 그 하나들, 인수 하나들을 갖다가 각각 다 인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인들, 요소들. 이러한 식들 하나들을 갖다가 각각 인수라고 하니까 인수로 갖는다 이런 말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인수 정리는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쓰는 경우가 없을 거야. 안 쓰는 경우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거 볼게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지겹지? 나누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대입하면 0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0 되게 만들려면은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툭툭툭 대입해주면 0이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이 0이다 해서 a 값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예제 16번. 다항식 요놈을 갖다가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여라 그랬으니까 이 식도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 E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를 갖다가 X 플러스 1, E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라는 게 당연히 이렇게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빵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0인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 목적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주면 그 값이 0이다를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뭘 넣은 거야?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본 거고요. 왜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은 값,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이 우변이 0이 되거든. 그러니까 f-1이 0이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됩니까?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은 거. 그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2분의 1이라는 것도 넣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2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죠.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은 2분의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니까 좌변에 2분의 1을 넣은 값 f 2분의 1이 우변에 2분의 1을 넣은 값 그가 어떻게 돼? 그치? 이 때문에 사라지지. 0 돼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0이다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 주시면 요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뭐 해주면 연립을 해주면 A값, B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연립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치? 그래서 내가 설명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렇게 해서 인수정리까지 해가지고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따가 또 세 번째 거 인수분해 가지고도 봅시다. 여기까지.